내 맘대로 분석해보는 카쿠렌보 뮤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수는 메뮤. 자, 먼저 카쿠렌보를 이해하려면 6번째 여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6번째 여름에 나오는 나무가 카쿠렌보에도 나오기 때문에 같은 상징물이 등장하는 작품들이라 6번째 여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카쿠렌보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여름 앨범에 보면 앨범 뒷장이랑 앨범 첫 번째 그림에 이렇게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가 카쿠렌보에 나오는 나무랑 똑같은 나무다. 언덕 위에 있는 같은 나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여름이랑 카쿠렌보랑 둘 다 같은 알람 소리가 등장해요. 이게 같은 알람 소리랑 같은 나무, 이런 같은 상징물들이 나왔다는 건 같은 세계관의 뭔가 연장이다, 확장되는 버전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6여름이랑 굉장히 관련된 내용의 뮤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6여름에서 확장할 부분이 대체 뭐가 있냐? 6여름은 이미 하나의 닫힌 이야기가 아닌가, 확장할 부분이 있느냐 한다면 콘서트 때 나왔던 나레이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콘서트 때 6번째 여름 무대 하기 전에 VCR이랑 같이 나레이션이 나왔었는데 그 나레이션 내용이 이미 지나가 버린 5개의 여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첫 번째 여름이었다. 첫 번째 여름은 아직 약간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희망을 잡고 좀 버티면서 노력을 계속 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노력은 약간 한숨 내뱉으면서 좀 지쳐가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얼마나 더 이걸 해야 되지? 대체 내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이러면서 약간 살짝 좀 지치는 여름이 두 번째 여름이었고, 세 번째 여름은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내 그 마음이 점점 흔들리면서 약간 좀 막막해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 과거가 생각나지도 않으면서 이제 약간 자신감도 다시 또 도전할 용기도 점점 잃어가는 세 번째 여름도 이렇게 지나가고, 네 번째 여름은 계속 하는데 계속 안 되니까 눈물도 이렇게 막 흘리고 내가 선명하게 그렸던 미래가 막 뿌옇게 막 흐려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좌절하는 그런 네 번째 여름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내 꿈을 향해 계속 가야 되겠다. 멈출 수가 없었다. 계속 잘 안 되고 좀 될랑말랑 되려던 푸르던 하늘이 다시 울적해지고 또 좀 되나 했는데 다시 울적해지고 이랬지만 결국은 난 지체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서 6번째 여름을 향해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5번째 여름을 또 지나서 결국은 플리랑 만난 6번째 여름을 마주하게 되는 게 그 콘서트 때 나온 VCR 나레이션의 내용이었거든요. 이 나레이션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지나온 5번의 여름이 존재한다. 무려 5번이나 여름을 보내면서 꿈을 향해 노력했던 그런 과거가 존재하고 있다. 6여름 세계관에서 이런 어두운 과거가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6여름 가사에도 나오지만 결국 그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다.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6여름, 반복, 과거,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두 번째, 상견니가 갑자기 커버를 해줬잖아요. 일본 컴백인데 왜 중국어로 되어 있는 상견니 커버가 등장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그냥 나오는 컨텐츠는 없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컨텐츠를 던져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견니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상견니라는 드라마에서 어떤 장치들을 사용했냐면 시간여행, 그리고 그 시간여행을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 상견니에서 사용되는 이런 시간, 반복, 그리움 이런 키워드들이 카쿠렌보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카쿠렌보 나오기 전에 뭔가 연관이 되었으니까 이런 내용의 컨텐츠를 던져줬겠지? 라고 우리가 엮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6번째 여름이랑 상견니랑 대체 뭐가 교차점이 있느냐 하면 시간이 반복되더라 라고 하나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죠. 아, 시간이 반복돼? 그럼 카쿠렌보에서도 뭔가가 반복될 수 있겠구나. 시간이랑 약간 연관이 될 수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제 카쿠렌보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카쿠렌보에는 두 플레이브가 나옵니다. 두 시간선의 플레이브가 나와요. 먼저 A 플레이브, 요 의상을 입은 플레이브가 A 플레이브거든요. 이 플레이브들은 함께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노래도 듣고 춤도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아이돌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추측을 일단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플레이브는 B 플레이브, 요 B 의상을 입은 플레이브들이고 얘네는 뭔가 현재는 지금 좀 각자 떨어져 있어요.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런데 예전에 뭔가를 함께 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예전 모습을 보고 아는 척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뭔가 함께 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아닌 그런 상태의 B 플레이브, 이렇게 A, B 플레이브 두 가지 플레이브가 지금 카쿠렌보 뮤비에 등장한다라고 알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쿠렌보 뮤비 처음을 보면 캠코더가 나옵니다. 캠코더. 요 캠코더가 나오는데 캠코더는 보통 추억을 담는 용도의 물건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캠코더 안에는 B 의상을 입은 플레이브는 없어요. A 의상을 입은 A 플레이브만 지금 이 캠코더 안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플레이브가 추억인가? 이미 지나가 버린 추억인가? 그래서 캠코더 안에는 A밖에 없나? 라고 한번 약간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죠. 뮤비를 보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A 플레이브는 같이 막 장난도 치고 어디 놀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바이크도 타고 하면서 엄청 재밌고 신나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와중에 카세트 테이프, 세탁기, 회전목마, 관람차, 여긴 없지만 지하철처럼 약간 빙글빙글 도는 걸 상징하는 물건들이 계속 나와요. 이 카쿠렌보 뮤비에 나오는 지하철이 순환선이거든요. 심지어 우리 한국의 2호선처럼 중간에 이제 멈추는 순환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수행 아니면 잠실행, 신도림행 이런 것처럼 목적지가 있는 순환선이 아니라 안 멈추고 계속 도는 순환선이래요. 카세트 테이프도 세탁기도 회전목마도 관람차도 이 지하철 이 순환선도 계속 반복되게 돌아가는 그런 물체들인 거죠. 보통 이런 애들이 이런 류의 작품에 쓰일 때 반복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카쿠렌보에도 반복이 결국 쓰였구나. 아까 샹견니나 6여름에서 우리가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반복이 결국 쓰였구나. 뭔가가 지금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시간대가 반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 한 명이 반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반복되는 시간에 누가 갇혀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와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회전목마에서 밤비가 갑자기 멤버들을 다 잃어버린다든지, 지하철에서 노아가 갑자기 다른 세계의 자신 같은 그런 다른 노아를 발견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등장함으로써 뭔가 잘 반복되던 시간에 지금 이 잘 돌아가고 있던 이 세계에 균열이 가고 있다. 뭔가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쯤부터 B 플레이브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뮤비를 보면 A 플레이브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던 장소, 밤비가 멤버들 못 찾았던 장소, 노아가 다른 노아를 봤던 장소에서 B 플레이브가 서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준이도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찾기 시작하고요. 하민이도 은호도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시간을 다루는 작품들의 방식 중 하나인데, 약간 다른 시간대인데 같은 장소에 있을 때 약간 이런 각성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너의 이름을 같은 거 보면은, 너의 이름을 보면 서로 있는 시간대는 다른데 같은 장소에서 손바닥 빵 마주치면서 서로 만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지금 시간대는 뭔가 다른데 장소가 같아서 이런 이변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뭔가 이런 걸 자각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준이가 캠코더로 하민이랑 밤비를 찍고 있다가 없어 하면서 자각을 하면서 딱 갑자기 그 6여름 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알람 소리라는 게 깨어나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육여름에서는 꿈에서 깨어나는 용도로 좀 쓰였거든요. 근데 카쿠렌보에서는 약간 자각하는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여튼 자각한 B 플레이브가 서로를 막 찾아다니는 거랑은 별개로 A 플레이브는 여전히 그냥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뮤비에서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약간 B 플레이브가 A 플레이브라는 존재를 자각한 것과는 상관없이 A 플레이브의 시간은 A 플레이브의 시간대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자각을 하면 저 세계가 멈추거나 아니면 저 세계가 사라지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온 과거의 시간이거나 과거의 시간은 터치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애초에 관여할 수 없는 별개의 세계이거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개의 세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B 플레이브가 끝내 플리를 못 만난, 정말 슬프지만 끝내 플리를 만나지 못하고 플리가 없는 6번째 여름을 맞은 플레이브가 B 플레이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테라에는 플리랑 잘 만난 플레이브가 존재하지만 어떤 테라에는 플리가 없는 6번째 여름을 맞은 플레이브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의 플레이브가 B 플레이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특히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을 보면 여기 이 B 은호 앞에 지금 꿈을 이룬 플레이브의 시간들이 쫙 펼쳐져 있단 말이죠. 이 B 은호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요 애들을 봤던 걸 보면 A 플레이브 애들을 봤던 걸 보면 이 뒤에 애들도 봤을 것 같아요. 이 B 은호가 이루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미래인 거죠. B 은호가 가지지 못한 그런 미래가 지금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슬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A 플레이브가 과거가 아닌 이유, 6여름에 그 지나가버린 5개의 과거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카쿠렌보 뮤비에 나오는 A 플레이브들은 너무 행복해요. 사실 6여름에 아까 그 콘서트 나레이션에서 나왔던 6여름의 이 과거들은 굉장히 암울하거든요. 되게 막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과거들이기 때문에 이 A 플레이브가 보여주는 행복한 모습이랑은 조금 결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5번째 여름이나 4번째 여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A 플레이브가 이 6여름의 과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봤던 이 모습. 여기 보면 여기에 위치한 이 B 은호가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플레이브란 말이죠. 여기 웨이볼럽 때고 여기 푸티비 때고 여기 이제 기다릴게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 거 보면 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브의 모습인데 이 모습에 A 플레이브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다? 이 A 플레이브는 이 웨이볼럽 플레이브랑 같은 애들이다. 이 푸티비 플레이브랑 같은 플레이브다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카쿠렌보 뮤비에 나오는 A 플레이브는 6여름에 지나온 과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플레이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앞뒤가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A 플레이브 자체가 막 과거의 플레이브, 과거에 연습하던 플레이브 막 이런 애들이 아니고 A 플레이브는 지금 플레이브인 거죠. 지금 플레이를 만나서 행복한 지금 세계의 플레이브인 거죠. 일본 데뷔해서 너무 신나는 그런 플레이브인 거고, B 플레이브는 플리를 만나지 못해서 꿈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다른 세계의 플레이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 서로 다 갈라졌겠죠? 다 각자의 길을 아마 걷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 뮤비에서도 끝내 서로를 찾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허망하고 허탈하고 쓸쓸한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너무 슬퍼. 이런 식으로 뮤비가 마무리가 되는데, 약간 이런 류의 작품에서 시간이나 이런 다른 세계 이런 걸 다루는 작품에서
자각의 시간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자각했던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내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왜 뛰고 있었지? 약간 이러면서 그 다른 세계에 내가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노아가 약간 멍한 표정으로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이걸 보면 자각했던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현실을 살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뮤비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뜨렸던 캠코더를 다시 예준이가 잡고 그 예준이는 이미 그 자각의 기억을 다 잊어버린 상태의 예준이니까 또 다시 찾으러 다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결국 이 시간에 갇혀버린 거지. 카쿠렌보 뮤비 자체는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도 꿈을 이루지 못한 B 플레이브 아이들이 A 플레이브를 자각했다가 잊어버렸다가 자각했다가 잊어버렸다가 하는 그 루프에 갇힌 그 하나의 루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엠진에서 그 일본 그 방송 거기 나왔을 때 하민이가 과거의 자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카쿠렌보인 만큼 과거에 좀 자신을 찾아가려는 간절한 마음과 요 얘기를 듣고 어쩌면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그냥 단순히 A 플레이브가 그냥 꿈을 위해서 노력하던 뭐 연습생 때의 과거의 모습이고 B 플레이브는 결국 그걸 이루지 못한 지금이다 뭐 이런 느낌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슈퍼 애니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아까 그 외롭게 서있던 그 은호가 그 B 플레이브가 지금 시점에서보다 훨씬 미래의 플레이브라면 플레이브 활동이 끝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미래는 있어서 안 되지만 플레이브 활동이 끝난 먼 미래의 플레이브라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모든 활동이 다 종료되고 그 먼 미래에서 지금을 추억하는 그런 겁나 슬픈 내용은 아니겠지. 그런 건 안 돼.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여튼 이렇게 개인적인 카쿠렌보 뮤비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평소에도 이런 시간 관련된 작품에 환장하는 편이라 가지고 처음 뮤비 봤을 때부터 너무 재밌었고 이걸 해석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물론 이 해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생각해보면서 즐기게끔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뮤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튼 이건 그냥 하나의 해석일 뿐이고 그냥 다양하고 재밌게 뮤비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